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은 윤석열 쪽이고 힘이 빠지는 것은 문재인 쪽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라는 뜻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부르지 청와대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을 백악관에 빗댔습니다. 백악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대변인의 이 발언을 듣고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발끈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 캠페인 기간 중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언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차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내일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합니다. 배석자 없이 1대1로 만나자는 요청은 청와대 쪽에서 먼저 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을의 위치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윤석열은 백악관 스타일로 지금의 문재인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이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를 추천한다. 그렇지만 금정 기능은 미국 FBI 같이 그런 식으로 이 법무부와 경찰로 넘긴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추천 기능만 보유한다. 금정 대상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필요한 공직자 금정에 대해서는 경찰, 법무부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 이런 인사 검증 기능이 없다.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가 들으면 상당히 아픈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란 이름으로 특히 사정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도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 침해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야기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은 간명하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불필요하고 권력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었습니다. 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말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언론 기관까지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로 확인돼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청와대의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자,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대변인의 발언을 들으면 문재인 정부가 정적을 통제하고 뒷주사한 것처럼 비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과연 없었습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청와대는 선거 과정에서 아주 크게 충돌했습니다. 바로 적폐수사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이냐, 적폐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선거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발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 권성동 의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권성동 의원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호수 총장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말대로 하면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에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정계에 진출했다며 임기를 보장하자고 주장했지만 이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상당히 조직 내에서 이 처신이 대단하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김호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문제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백악관 스타일 윤석열의 등장, 문재인 청와대는 임기를 얼마 남지 않고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당장 윤석열 당선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